수광태비 박이제길 특씨는 청나라 제1대 황제 누르하치의 후궁으로 코르친 빙도군왕 박이제길특 공과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615년 그녀는 16세의 나이로 후금의 칸 누르하치와 혼인하였습니다. 당시 누르하치의 나이는 56세로 나이차가 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이제길특 망고사의 동생이었는데 망고사와 그의 부인 공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훗날 효단문왕후가 되는 박이제길특 저르저르이므로 그녀와 효단문왕후 박이제길특씨는 사촌관계였습니다. 그녀가 누르하치와 혼인하기 1년 전 이미 그녀의 사촌 박이제길특씨가 홍타이지와 혼인하여 대복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녀는 사촌의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누르하치의 대복진은 오람나랍 아바아이로 훗날 효열무왕후 오람나랍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측실 측복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누르하치의 총애 또한 오람나랍씨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누르하치와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1621년 후금이 요동성을 함락하고 있을 때 누르하치가 자신의 여러 복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그의 복진들을 호송하여 요동성으로 가는 도중이긴 했지만 날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여도 예상하는 날짜에 맞춰 도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신들과 복진들이 이를 어찌할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참모장 부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시면 도착하실 텐데 왜 여기에서 주저하시며 머물려고 하십니까? 마침내 사람들을 재촉시켜 밤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이 일을 전해 듣고는 부삼이 자신의 복진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신문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삼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누르하치는 그를 파면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이 일은 누르하치의 부인들이 대신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없어 높은 지위와 신망이 높지 않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칸의 부인과 신하라는 신분 관계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일은 누르하치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누르하치 본인의 부인을 무시하는 것은 부인들마다 속한 각 집안의 위세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의 행동은 누르하치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들 중에서 최고의 몽골 코르친 출신을 자랑하는 그녀의 집안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복진 오람나랍씨와 견줄 정도로 서열이 가장 높았습니다. 후금에서 코르친은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대복진 오람나랍씨와 비롯한 측복진 등은 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27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칸으로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즉위하게 되는데 평소 자신의 계모이자 정치적 또는 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오람나랍씨를 순장 제도를 내세워 압박해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장 제도의 대상은 대복진 오람나랍씨를 비롯하여 측복진과 시첩들에게도 해당되기도 했지만 모두를 순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장의 대상은 대복진 오람나랍씨, 서복진 아젝은, 서복진 덕인택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1631년 홍타이지는 모든 페르과 함께 거듭된 전쟁의 승리로 그녀의 아버지 공과이를 궁에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공과이를 극진히 대접하며 선물까지 하사했습니다. 1635년 홍타이지의 대복진 박이제길특씨가 선대칸의 측복진 2명에게 며느리의 예로 연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측복진 2명 중 1명은 그녀이고 나머지는 그녀와 같은 박이제길특씨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가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스스로 황제가 되어 제2대 황제 숭덕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숭덕제는 자신의 아버지 누르하치를 제1대 황제 천명제로 자신의 생모 복진 예언하라씨를 효자고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생모를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의 정실부인이었던 대복진 오람나랍씨를 황후로 추존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측복진과 시첩들에 대한 후궁 책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후궁이라는 신분 하나만을 갖고 지내야 했습니다. 1644년 숭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후궁 장비의 소생 구왕자봉님이 제3대 황제 순치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녀는 순치제와 함께 자금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순치제 대신 섭정왕에 오른 도르고는 자신의 의붓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의 처소를 인수공으로 정했습니다. 인수공은 훗날 잔영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녀와 순치제의 생모 효장문왕후 박이제길특씨의 시작으로 황태후와 태왕태후, 태비와 태빈 등의 전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궁에서 그녀를 부르는 존칭은 인수공비였습니다. 1660년 섭정왕 도르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순치제 스스로 청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순치제는 의붓 할머니인 그녀에 대한 대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궁비께서는 황실의 우서른으로 존귀하신데 지금까지 어떠한 봉호와 책봉을 받지 못하셨다. 지금부터라도 봉호를 내려 책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1661년 순치제는 그녀에게 신분을 내려주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후공 서비 동시에 소생 사망자 현엽이 제4대 황제 강희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강희제 또한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혁살이 생리, 과이가 5배, 남난 소국사랍, 유호록 알필룡의 보정 대신 사인과 태왕태후로 격상된 효장문왕후가 순치제의 뜻과 천명제 후궁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녀라는 명분으로 금책과 금보로 그녀를 천명제의 후궁으로 책봉과 존봉하였습니다. 그녀를 태비의 신분을 삼아 봉호를 수강으로 하여 수강태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거기다 강희제의 의붓 증조할머니라는 점을 더하여 황증조수강태비라 하였고 책봉식은 황후의 예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에서 최초로 황후 대우를 받은 후궁이자 태비가 되었습니다. 1666년 그녀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후궁들 중 처음으로 화장되지 않고 땅에 묻힌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청나라 황실이 이미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장을 폐지하고 토장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만의 무덤이 만들어지며 수강태비원침에 묻혀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자녀가 없어 어머니가 되는 즐거움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면서 뒷방의 웃 어른으로 긴 세월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처지는 천명제의 후궁들 중에서 대우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친정 박이제길특씨 집안은 숭덕제의 황후와 후궁들을 배출해냈기 때문입니다. 효담문왕후에게 시어머니이기 전에 사촌 관계이기도 했기에 숭덕제 재위 기간 내내 평안한 삶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녀가 행동을 조심히 하고 처세를 잘했던 것인지 황실 사람들을 비롯해 강희제까지 그녀를 존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천명제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여인으로 천명제, 숭덕제, 순치제, 강희제까지 4대 황제 재위 시기를 거쳐 만주의 걸기와 통일의 목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숭덕제의 후궁이자 청나라의 유일한 태왕태후가 된 효장문왕후 박이제길특씨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